리더십과 슈퍼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란 말을 많이 듣죠?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다 하죠? 네, 들어가기 전에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느냐 아예 생각 없이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목표가 있을 까닭이 없죠. 또한 계획이 없어서 결국 성취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변기계, 걸음생산기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 걸음도 인분을 시골에서 걸음을 안 쓰죠. 지금은 안 씁니다. 걸음 생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하하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비주체는 되더라고요. 소비. 그냥 단순히 소비주체만 될 뿐이다. 근데 내가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도 히트 친 책입니다. 네, 선거의 법칙하고 이어져 나온 책인데 생각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죠. 좋은 아이디어가.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서 행복하게 된다. 바로 만물의 영장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사는데 이왕이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데 그 지위를 누리고 사는 게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이 되겠죠. 자, 나 생각을 하고 살 거냐 생각을 안 하고 살 거냐. 자, 이 셀프 리더십은 내가 나를 이끄는 데 필요한 생각과 관련된 일단의 그 전략이나 과정을 셀프 리더십.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전략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서울을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갈 거냐, 걸어갈 거냐, 고속버스로 갈 거냐, KTX로 갈 거냐, 그 가는 방법이 전략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분산 전략처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스스로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경영이 셀프 리더십이다. 목표 정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셀프 리더십에 입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셀프 리더십이다. 자, 여러분들이 더하님에 오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러 오신 겁니다. 과거에 틀에 박힌 생각, 이건 뭐예요? 늘 하던 대로 오면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죠? 다람쥐 쳇바퀴 돌면 돌긴 돌대 앞으로 안 나가죠?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자기 경영이다 또는 성공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설명이 잘 돼요. 달걀이 스스로 깨질 때는 병아리가 되고 어미닭이 돼서 계속 달걀을 낳아서 확대 재생산이 된다. 맞죠?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꽝 하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깨지면 한입거리 프라이 밖에 안 된다. 한입거리 밖에 안 된다. 자, 어떤 게 좋아요? 확대 재생산이 좋아요? 단순히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좋아요? 자, 봉사를 하되 어디 기관에 가서 하루 도와줬다 그러면 고기 잡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도와준 강사들은 여러분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봉사를 하는 거 맞죠? 스스로 하느냐 남의 강요에 의해서 하느냐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이 그림 참 이 설명하는데 다 좋죠? 자, 그러면 또 그림 하나를 또 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이라는 건 이 나올 출자죠. 이 풀잎을 얘기하는 거. 풀잎이 땅속에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형상의 글자예요. 그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밖으로
삐져 나오는 그런 형상이에요. 탁자는 입으로 쪼은다는 얘기예요. 달걀이 이제 안에서 성숙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려고 계속 부리로 쪼는데 3시간 동안 그 달걀이 깨지지 않으면 죽는데요. 근데 그게 타이밍 맞춰서 엄마가 고기를 같이 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이 깨지죠. 이게 탁자예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줄딱 그래서 줄은 셀프 리더십. 즉 병아리가 성숙이 돼가지고 안에서 밖으로 깨어져 나오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건 셀프 리더십. 내 스스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나오게끔 그 자리를 쪼아주는 게 탁자, 슈퍼 리더십.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동시에 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셀프 리더십과 슈퍼 리더십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슈퍼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을 도와주는 거. 셀프 리더십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셀프 리더십이 왜 나왔느냐? 첫째,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없는데 남을 움직일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이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이끄느냐? 그래서 내가 나를 이끄는 걸 선행을 해야 된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과 자신의 강점을 읽어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여왕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욕심이 많아서 김연아 선수를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학원을 여기저기 다 전전해봤는데 다 시큰둥한데 어림판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얘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얘가 어림판에 소질고 한식이 있구나.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세계 여왕으로 키웠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자기의 장점을 100가지를 써오라는 숙제를 내요. 근데 처음에는 다 하품을 합니다. 근데 용케 다 써와요. 장점 하나를 5방향에서 보고 길게 늘리고 또 다른 방향에서 또 하고 자기의 장점 발견하는 거 중요하고 내 장점을 발견할 줄 알아야 또 남의 장점도 발견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의 목적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 가치가 10,000원짜리를 10만원, 100만원으로 높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습니다. 자, 가치를 높이는데 신체적 가치, 정서적 가치,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신체적 가치, 리더가 몸이 안 좋아서 비실비실하면 의욕도 나오지도 않고 리더십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죠? 저 같은 경우는 제 몸을 수시로 갖고 있어요. 제가 서울서 학교 다닐 때 육교가 많았죠. 육교를 올라다닐 때 반드시 2계단씩 올라가요. 1계단 올라가면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군 신병대대장을 20개월 했는데 매달 한 차수씩 들어옵니다. 매주 구보를 해요. 근데 신병들하고 저는 매주 구보를 했어요. 근데 오전 11시에 헌혈하고 오후 3시에 구보를 했더니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첫째 제 몸 건강관리, 체력관리. 또 한 가지는 이제 반환점에서 대대장이 뛴다는 걸 알아요. 맨 뒤에 뛰니까. 그러면 그 중간쯤 가가지고 그 신병들이 굉장히 지쳐서 헉헉거리다도 대대장이 뛰는 거 보면 용기를 내가지고 또 열심히 뛰는. 그러니까 저는 직무 수행도 하고 제 체력 관리도 하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시로 저는 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서적 가치는 뭐냐? 자, 우리가 가축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축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생각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 성부자 한 분 계시네. 저도 한 20년 전에 초등학교만 나오고 석공을 하는 친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를 술 한잔 하는데 제가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새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거기다가 20년 이상을 남의 보살핌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잘 보게 되냐? 그러면 또 감사해야 되죠? 자,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기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이 감사한 마음을 남에게 표시하는 게 봉사예요. 감사하니까 남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거, 표시하는 거죠. 그걸 말로 할 수도 있어요. 물건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 행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감사할 줄 알고 남한테 봉사할 때 나의 정서적 가치는 높아진다. 그러고 나는 행복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회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는 기여와 공헌하는 그 삶을 사는 거다.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 따라가시겠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그 부자의 개념에는 정신적 부자와 물질적 부자를 다 포함시켜요. 책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근데 리더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읽어야 한다고 지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인 본받기는 나는 누구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모델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대통령이 있던 빌 클린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엔 사무총장 끝으로 한 반기문, 이 두 분이 공통점이 뭐냐? 남자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공통점은 고등학생 때 백악관에 가가지고 존 F 케네디를 보고 반기문 총장은 세계적인 외교관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빌 클린턴은 나도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우인 분박기, 자기 역할 모델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럼으로써 나의 정신적 가치가 높아지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가치, 종교생활이나 문화생활을 통해서 나의 영적 가치를 높인다. 자, 석공이 세 분이 돌을 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스님이 물어봤어요. 뭐하고 있느냐? 한 사람은 검은 모르세요, 노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많은 성도들이 예배 볼 아름다운 성전을 거쳐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대답이 각각 달랐죠. 그러니까 노동이냐? 맞아요. 직업이냐? 맞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명. 사명은 뭐냐? 하늘이 나한테 준 임무가 사명입니다. 그걸 알고 그 사명으로 여기고 일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청소를 하는 모습을 늘 출근하다 본 젊은이가 한번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속으로 비아냥죠. 그 청소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할아버지 매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다는 얘기가,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하고 있다. 청소하는 걸 이 할아버지는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사명을 완수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나만 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건 기업을 하는 사람이건, 기업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고용을 시키고 그 고객들 만족을 시키고 다 공존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천직으로, 즉 사명으로 여기고 할 거냐, 노동으로 여길 거냐, 단순히 직업으로 여길 거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달라진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의 목적이다. 자, 요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강한 것이요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소홀한 것이다. 말 되죠? 네. 이걸 단어 하나로 두 글자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극기입니다. 극기. 자, 오늘 결석 오신 분 있죠? 가님에 가야 텐데는 마음과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서로 싸우다가 오신 분은 가님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겨서 오신 분. 어떤 면에서 극기에 성공하신 분들. 나를 이기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이길 수 없다면 결국 타인을 사랑하시고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한다. 나를 이끌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이끌 수 있다. 그런 전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 평소 지론을 얘기하면 지역감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걸 나쁜 의미로 써요. 근데 저는 이런 논리입니다. 자기 고향을,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나라 사랑하느냐. 말 되죠? 그 남이 자기 고향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라죠. 즉 지역 감정이라고 하지 말고 지역 애정이라는 표현을 바꾸자 이거죠. 지역 애정.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도 사랑한다. 자기 고향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다 똑같은 논리죠. 공감에 가시는 분 박수 한번. 이런 배경에서 이제 셀프 리더십이 나오는 슈퍼 리더십은 뭐냐? 부하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가도록 하는 리더십. 내가 관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더라도 지 알아서 일을 척척하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이에요. 자, 슈퍼 리더십이 왜 나왔느냐? 전자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지식 정보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느 직장에서 사원보다는 계장보다는 과장보다는 부장보다는 임원보다는 사장이 많이 아는 걸로 상식화 됐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현대자동차를 입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입사하기 전에 사전에 세계적인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 볼보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제규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이런 걸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 역사와 현황을 상하게 다 조사하고 면접에 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과장이나 부장이 모르는 정보까지 알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 있다. 제가 앞은 1년 동안 유튜브 강의 많이 들었다 했죠? 그러면 그만큼 지식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하는데 누가 방해하고 도덕이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부하들의 상급자보다 자신과 관련된 지식 정보를 더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종전에 리더에 대한 의존성이 약해되고 자율적인 관리가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나온 것이 팀제입니다. 팀제는 그 조직에서 그 분야 일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장이 되고 팀원들은 그 사람보다 직급이 높더라도 팀원으로 되는 그 말하자면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 조직을 해나가는 게 팀제가 요즘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감나라 또 감나라 일일이 지시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은 이제 가고 아랫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시대가 도래했도다. 그래서 슈퍼 리더십이 나왔다. 요것은 제가 슈퍼 리더라고 해요. 아버지가 저러니까 아들도 저러죠. 이걸 사자성어로는 부전자죠. 슈퍼 리더십은
아랫사람을 도와서 더 이상 리더를 필요치 않게 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슈퍼리더다. 목적은, 역할은 부하들이 셀프 리더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지위가 높아질수록 빠지기 쉬운 유혹. 다음에 앤드류 카네기 나왔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수련에 보게 하는 법을 소득한 자에게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그 수하에 수백 명의 박사들이 다 있었죠. 나보다 현명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자, 징기스칸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점령한 779만 평방제곱미터를 점령한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몽골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부하들을 자기처럼 만들어가지고 권한을 줘서 가서 스스로 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의 왕도 점령한 장군이 임명하게끔. 그렇죠?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자, 이 앤드류 카네기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보수 이상에 이르는 사람을 골라서 40명의 백만장자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사람 얘기죠. 예, 저는 이걸 운영하면서 저보다 지식도 높고 지혜도 또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을 여기에 끌어들이는데 굉장한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령제대했지만 대령 출신도 한 20명, 또 목표 장군 출신도 데려다 시키다고 해서 장군 출신도 여기 수료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대전시장이나 교육감도 다 저보다 되기 전에도 월등히 저보다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 근데 저는 저보다 높은 사람들, 센 사람들 여기 오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위가 높아질수록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이 해결 수단을 권한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욕먹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 아니면 안 된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60 먹은 아들에게 잔소리해요. 차 조심해라 뭐해라. 자기보다 더 조심할 줄 아는데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지질이 시집살이를 당한 며느리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켜. 그런데 더 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셀프 리더, 슈퍼 리더 개념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셀프 리더십을 개발하려면 첫째, 슈퍼 리더에 의해서 교육되고 고무되고 유지된다. 고무라는 말은 고무신의 고무가 아니죠. 북고자 축출무자. 북치면 춤이 터지죠. 아랫사람들을 사기를 높여서 흥겹게. 네? 그렇게 해서 아랫사람들이 셀프 리더가 되도록 윗사람을 나릅니다. 학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슈퍼 리더의 셀프 리더 행동 불가피하게 부하들이 모델이 된다. 사장이 하는 거 보니까 또는 부장이 하는 거 보니까 그대로 따라하게 돼요. 아버지가 하는 거 아들이 따라하듯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 리더의 의사소통은 셀프 리더십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자, 사장이 미국의 빌 게이츠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임원들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임원들이 또 소속에 가가지고 자기 부하들하고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단 사원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 근데 말단 사원들은 그 세미나를 말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추적해서 다 파악을 합니다. 왜? 세계적인 큰 세미나 같으면 반드시 그 후원하는 또 주관하는 언론사가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나 NYT나 거기 들어가면 사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그 신문 보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사장이나 임원이 이렇게 참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 사원들에게 그런 효과를 주는데 술 마시고 노는 얘기만 해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윗사람 되면 아랫사람들한테 일거수일투족이
다 모델링이 되고 모니터가 되니까 그런 걸 다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하들의 셀프 리더십 능력의 개발을 강조한다. 예, 저는 소위 때 우리 부서가 기본군사훈련 끝나면 병이나 부사관이나 장교나 일주일간 정신교육을 시키는 부서였어요. 그러면 그때 일주일 동안 쟁쟁한 외래 강사들을 모셔다가 이제 강의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소위 때 늘 모시러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한남대 총장을 했던 신모 총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종연구소 소장을 했던 송대성 박사님, 그 두 분은 제가 모시러 다녔는데 만날 때마다 저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노력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장학생으로 나와가지고 한남대 총장까지 했던, 그 다음에 송대성 그 양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관학교 나오고 미국 가서 박사하고 기문사 중령 때 가가지고 원스타까지 올라갔는데, 제대하고서 이제 세종연구소 소장까지 했는데, 제가 공군대학 평가실장 할 때 이제 세종연구소에 자료 수집을 한번 갔더니 저한테 2시간을 할애해서 그 자료에 필요한 얘기를 쫙 해주고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밥도 사주더라고요. 3시간 동안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말하자면 슈퍼리더였던 셈입니다. 끊임없이 더보고 공부라. 그래서 저는 사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집에서 나올 때 무조건 책 한 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군대장 하는 사람 비해서 책을 좀 본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극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돼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그 효과가 나옵니다. 자, 셀프 리더십 핵심은, 슈퍼 리더십 핵심은 부하가 셀프 리더가 되게 하는.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은 전염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을 위한 행동 전략은 지난 시간에 배운 얘기입니다.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써서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예행 연습 가시화요. 내가 이미 그처럼 된 것처럼 가시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를 잘 관찰하고, 내가 나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데,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잘못됐는지를 피드백을 해서, 이러면 내가 셀프 리더로서 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보상, 내가 나한테 상 주는 것은 내가 내 일을 수행하는데 크나큰 동기유발을 시켜요. 내가 나를 격려하고 사기를 높여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일이래요. 내 보상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 보상과 자기 교정 피드백은 셀프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 얘기입니다. 셀프 리더십을 위한 행동은 슈퍼 리더의 모범부입. 부전자전입니다. 슈퍼 리더가 자기 스스로 일을 해나가는 걸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슈퍼 리더가 또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자기는 목표를 세우지도 않고 아랫사람한테 목표를 세워라 얘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상, 슈퍼리더는 전통적 보상 시스템보다는 자기 보상과 내적 보상을 강조한다. 전통적 보상 시스템이 뭐냐면 사장이나 교장이 상 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기에서는 내가 나한테 상 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다. 그 내적 보상은 뭐예요? 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김현미 선생님 집에 가서, 아 김현미 너 오늘 참 잘했어. 또 강의 내용도 열심히 적었어. 참 춥기도 한데 오늘 그 추위를 그렇죠 간. 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 스스로를 잘 이끌어서 셀프 리더 잘 이끌어서 성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모범이 되는 일, 모범이 되는 일이 슈퍼 리더다. 그래서 현대사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 성공으로 이끌겠습니까? 자, 오늘 셀프 리더십의 출연 배경
또는 취지는 뭐냐면 내가 나를 이끌 수 있어야 남도 이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듯이. 그래서 나왔다.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의 목적은 자신의 신체적 가치를 높이고 정서적 가치를 높이고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를 높이는 거다.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은 내가 나를 이끌어서 성공에 이르는 거다. 슈퍼 리더십은 부하가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서 성공하게 하도록 모범이 돼서 이끌어주는 거다. 달걀이 깰 때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성숙해가지고 계속 쪼아댈 때 엄마가 동시에 쪼아주는 거. 이게 슈퍼 리더십. 쪼고 나오려고 애쓰는 그 병아리의 모습이 셀프 리더십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슈퍼 리더십은 핵심은 셀프 리더십이고 셀프 리더십은 내 스스로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은 목표를 세우는 거다. 지난 시간하고 이거 합쳐졌죠. 그래서 제가 저보고 리더십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요 두 과목을 해줍니다. 셀프 리더십과 성공 전략에서 셀프 리더십을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목표 관리를 이렇게 강의해야지만 약 90분 정도 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들었다고 흐뭇한 느낌을 가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서 고맙는데 질문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제가 기분이 좋고 오늘도 행복합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